KTV 살얼이 랐다 265회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박민영, 성우 이자우. 매일매일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의 시간 안에서 우린 마냥 떠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 직장에서 하던 일이 시간에 굉장히 쫓기던 일이었거든요. 이 시간까지 어떤 일 꼭 해야 되고 또 그 다음 일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런 정해진 시간 속에서 좀 타이트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과정에서 저한테 조금 맞지 않는 일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급류같이 휩쓸리는 시간에서 벗어나 개울처럼 졸졸 흐르는 시간. 이곳에선 급하게 흐르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만큼은 천천히 시간을 보내고 뭐 바쁜 것들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하니 산을 보기도 하고 또 다른 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뭐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그냥 천천히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나만의 느린 숲은 이제 모두의 숲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연 놀이터이자 또 누군가에겐 일상의 피로를 털어내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 지친 마음을 가만가만 다독여주는 곳으로 말이죠. 세상의 속도보다는 한 박자 느리게 나만의 속도에 맞춰서 쉴 수 있는 그 숲으로 안내합니다. 타이틀, 나의 느린 숲으로 초대합니다. 귀촌 10년차 장은석, 39세. 산이 구름 모자를 쓴 이른 아침. 백운산 해발 350m에 있는 작은 숲에 왔습니다. 첩첩이 포개진 초록빛 산줄기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다. 반려견과 함께 아침 산책이 한창인 장은석 씨인데요. 바스락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가 깊어진 가을을 실감하게 합니다. 내레이션 김기현. 안녕하세요. 저는 장은석이라고 하고요. 여기 강원도 원주에서 그 캠핑장과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숲에 들어온 건 10년 전.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그 직장에서 하던 일이 시간에 굉장히 쫓기던 일이었거든요. 이 시간까지 어떤 일 꼭 해야 되고 또 그 다음 일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런 정해진 시간 속에서 좀 타이트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과정에서 저한테 조금 맞지 않는 일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바쁘고 치열했던 도시의 삶에 회의감이 들 무렵 그는 이 숲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즐거웠던 추억이 남아있는 이곳을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낸 공간이라서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그런 숲속에서 예쁜 모습을 보고 또 예쁜 순간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캠핑장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죠. 사실 이곳은 유치원을 운영하시던 부모님이 아이들을 위한 체험 농장으로 가꿨던 곳입니다. 그가 초등학교 시절 서울에서 원주로 귀촌한 부모님을 따라 이곳에 와서 자랐으니 그에겐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이죠. 어린 시절 숲은 언제나 재미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장난감이자 놀이터였습니다. 자막, 캠핑 자연을 만나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꿈꿨습니다. 산을 깎고 나무를 베는 대신 나무와 나무 사이에 쉴 공간을 마련하고 숲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곡이랑 제일 가까운 곳이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곳이고요. 뭐 여름철에는 이제 계곡
바닥에서 물놀이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해 주시고, 가을 되면은 이렇게 바로 앞에 단풍나무가 저렇게 바위 틈에서 자라고 있어서 이 나무가 진짜 빨갛게 물들면 진짜 예쁘거든요.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이 좋아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자막, 캠핑, 공간을 만나다. 캠핑장 곳곳엔 은석 씨만의 감각이 담긴 다양한 공간들이 눈길을 끕니다. 커다란 청청나무 아래 자리한 작은 책방에선 아기자기한 소품과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숲의 바람을 맞으며 여유롭게 책을 읽고 사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책을 준비해 놓을 때 아무래도 너무 무거운 주제보다는 조금 가볍게 한번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위에 보시면 뭐 여행 관련된 책이라든지, 이쪽은 디자인에 관련된 책인데 이건 제가 대학교 때 전공 서적으로 했던 책들도 있고요. 여기는 또 취미에 관련된 책도 있는데, 뭐 와인이라든지 사진, 아니면 뭐 가드닝, 이런 다양한 주제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회색빛 하늘에 먼동이 밝아온다. 캠핑장에 손님들이 오는 주말 아침. 부지런히 손님 맞을 채비를 끝내고 캠핑장의 아침을 여는 주영 씨는 은석 씨의 친구이자 함께 캠핑장 일을 돕는 동료입니다. 직원 한주영. 보통 이제 주말에는 요가 수업도 있으니까 요가 수업 있으면은 이제 요가 데크 정리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니까요. 손님들도 대부분 일찍 일어나세요. 8시, 7시 반, 8시 쯤 되면 다 일어나셔서 활동하시니까요. 캠핑장과 농장 운영은 은석 씨와 두 친구가 분담해서 하는데요. 이들이 모이게 된 사연은 우연한 인연이었습니다. 세 남자가 탁자 앞에 앉아 회의한다. 저는 캠핑 다니다가 우연찮게 와이프가 여기 캠핑장을 알아가지고 한번 오고 마음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친해져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은석 씨의 군대 후임이자 자연을 좋아하는 취향이 닮은 동훈 씨도 자연스레 합류해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직원 신동훈. 그냥 뭐 도시에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가 뭐 소음이든 뭐 공해든 뭐 그런 스트레스가 일단 하나도 없고요. 전혀. 그리고 딱 보이는 게 그냥 대부분 다 녹색이 많이 보이니까 시각적으로 되게 좋고 스트레스가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손님들이 좋은 거예요? 다 좋은 다 다 좋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장소로 계속 이렇게 가꾸어 가다 보니까 거기 오시는 손님들도 이렇게 만족해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거. 여기는 일트 같은 느낌은 좀 안 들게 했어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막 봄, 가을 막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이렇게 제가 이제 출근길이 그냥 이렇게 봄에는 꽃들 피어 있는 길로 해서 올라오고 이제 가을은 이제 단풍이 진 길로 해서 올라오니까 이게 출근하러 가는 건지 그냥 나들이 가는 건지 가끔 그렇게 헷갈릴 때도 있어요. 캠핑장 옆엔 아담한 규모의 농장이 있습니다. 유치원 부속 농장으로 활용되던 이곳은 지난해부터 주말 농장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기자기한 텃밭 10여 개가 모여있는 이곳에선 작물들이 알차게 연걸어갑니다. 줄기와 잎이 무성한 무. 이곳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주말 농장이고요. 주말 농장이 올해는 10팀 정도 모집해서 지금 각각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텃밭 10개 팀 다 제공해드리고 주말마다 오셔서 이제 심고 싶은 거 심으신 다음에 가꾸시고 하는 공간이에요. 주말 농장 분들이 아침에 조금 한 10시 이 정도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오후 점심때 맞춰서 오셔가지고 뭐 여기서 수확한 걸로 저기가 주방이거든요. 단층 건물. 여기서 음식 같은 거 해 드시고 피크닉처럼 잠깐 가꾸고 가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밭에서 부엌까진 그야말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 직접 수확한 농산물은
곧장 이곳에서 요리해 먹을 수 있으니 좋은 아이디어죠. 자료 화면, 텃밭 체험과 수확물 사진들. 올 한 해 농장 체험객들은 크고 작은 수확의 기쁨을 쏠쏠하게 느꼈답니다. 이 농사라는 게 꼭 힘들고 재미없고 이런 것보다는 와서 쉬기도 하고 요리도 해먹고 이런 재밌는 것들을 같이 결합했을 때 사람들한테 훨씬 다가가기 쉽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준비를 만들어 봤고요. 네, 앞으로 이제 농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점차 확대를 해서 더 또 다양한 것들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원주시 단구동. 그날 오후 은석 씨는 부모님의 유치원에 왔습니다. 은석 씨가 포대자루를 옮긴다. 유치원 옥상에 아이들을 위한 텃밭을 조성하기로 한 건데요. 도심 속에서 먹거리를 구할 수 있는 옥상 텃밭은 요즘 은석 씨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도시에서 아무래도 옥상이 좀 활용이 덜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옥상을 활용해서 이렇게 정원을 만들면은 도시에서도 충분히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이 나올 수 있는 정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을 수 있는 채소도 네, 네. 아이들이 흙을 밟고 작물을 기르며 자연이 주는 소중한 것들을 배우는 공간. 은석 씨가 아이들을 위한 활동에 유독 관심이 많은 건 평생을 유아 교육에 힘쓰셨던 부모님의 철학이 스며들어서일 겁니다. 이런 작은 포트에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을 매일 관찰하다가 싹이 올라왔을 때 또 아이들도 굉장히 신기해하고요. 그 싹이 또 자라서 모종이 되고 또 모종을 심는 과정부터 그런 과정을 이렇게 텃밭이 가까이 있으면 처음 시작하는 과정부터 아이들이 매일매일 관찰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아이들이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 밭을 관리하고 가꾸면서 수확까지 함으로써 아이들이 이제 본인이 기른 채소도 먹는 것도 좋아하고 또 집에 가져가서 부모님들한테 내가 이런 채소를 기른 것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느리게 흐르는 숲의 오후. 푸른 숲에 안긴 것처럼 수목에 둘러싸인 농장. 농장 옆 나무 공방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꼬마 수강생은 작품 산매경에 빠졌는데요. 여자 어린이가 나무 토막에 색칠한다. 나무를 문지르고 색칠하는 단순한 작업이지만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는 값진 시간입니다. 목공 강사 김민정. 일단은 이제 오셔가지고 나무를 깎고 이런 거를 하실 때 분위기가 숲속이다 보니까 또 자연 소재들도 있잖아요. 실제 저희가 가지치기 한 이런 나무들 있죠. 그런 걸로 이제 깎아서 뭐 피리도 만들고 나무 망치도 만들고 이래요. 그래서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또 이제 만들어 보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오셔서 하시면 힐링이 됐다고 말씀을. 사각사각 나무 깎는 소리를 듣고 나무의 촉감을 느끼는 시간. 꼬마 수강생에게도 즐거운 경험이 되었겠죠? 김지온 어린이. 이거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원래 이거 하려고 해도 못했거든요. 오늘 해서 너무 좋아요. 농장 앞 데크에선 요가 수업이 한창입니다. 매트를 깐 데크에 성인 남녀와 아이들이 있다. 가벼운 동작으로 몸을 부드럽게 깨우고 숲의 건강한 기운을 느껴보는 시간. 도시 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봅니다. 요가 체험생 장세미. 아침에 되게 항상 출근 준비하고 뭐 이러느라 정신없이 보내다가 이렇게 주말은 또 이렇게 나와서 또 야외에서 이런 좋은 경험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조한나. 뭔가 그런 자연 친화적인 체험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기들이 이제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연에 머무르는 경험은 매 순간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하죠. 자연에서 숨쉬고 마주했던 모든 것들이 삶의 작은 행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목에 푹 누르고, 그렇죠. 여기를 충분히 눌러보세요. 자, 숨 마시고, 그렇죠. 내쉬고, 그렇죠. 이런 느낌. 이소영 요가 강사. 이렇게. 아무래도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일상에서는 내가 무슨 소리를 듣는지도 모르게 하루가 지나가고, 정말 내가 어떻게 숨 쉬는지도 모르게 하루가 다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연 속에서 호흡을 하다 보면 그 한 호흡, 한 호흡 할 때마다 몸에 느껴지는 감각들이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일상 속에서는 그런 감각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숲의 고요한 밤은 귀 기울이기 좋은 시간입니다. 엄마와 아이가 야외 의자에 앉아 있다. 조곤조곤 나누는 서로의 이야기에도 내 마음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시간. 비가 또 오나? 이곳에서 하루를 보낸 가족들도 숲을 충분히 느끼고 담아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즐기러 오기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김정은. 왜냐하면 사실 나무 한 그루 없는 캠핑장도 되게 많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냥 돌바닥에 이렇게 텐트를 이렇게 따닥따닥 이렇게 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사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주변에 그냥 둘러봐도 계속 나무고, 바로 옆에 사이트 바로 옆에도 큰 나무들부터 작은 나무들까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어서 좀 더 자연을 가까이서 느끼기에 좋은 것 같아요. 다음 날 농장 호두나무 아래 부모님과 은석 씨 세 식구가 모였습니다. 은석 씨가 기다란 장대로 가지를 흔든다. 매일 아침 잘 익은 호두를 따는 게 부모님의 일과인데요. 이 커다란 호두나무는 부모님이 30여 년 전 귀촌할 때 직접 심은 묘목이었습니다. 종로 상가에서 파는 묘목 있잖아요. 그때 종로 시장에. 어머니 정명옥. 그런 거. 그런 거 심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 그래요. 이 나무들이 다. 아, 이 주변에 나무 심은 게? 예, 예. 여기 처음에는 이런 나무가 많은 지역이 아니었고 전부 다르게 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심고 수십 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달라졌죠. 아, 완전 더 큰 숲이 됐네, 여기가. 숲이 된 거는 예, 나무를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숲이 된 거죠. 자신들이 심은 작은 묘목이 커다란 그늘을 내어주고 아낌없이 열매를 내어주는 것처럼 어느새 장성한 아들이 자신의 숲을 꾸리고 자신만의 삶의 속도를 찾아가는 걸 보니 부모님은 그저 대견한 마음입니다. 이 공간 지금 캠프장으로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더라고, 걔가. 여기서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뭐 음식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용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친환경적이에요, 걔가. 농사 짓는 방법이랄지 이런 게 다 그걸 따라가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뭐 그런 면에서는 한편 성공한 거죠, 말하자면. 농장에서 나고 자라는 작물들은 모두 건강한 식재료가 됩니다. 은석 씨는 아침에 부모님과 딴 호두로 점심 메뉴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토르티아에 고기와 채소를 올려 만든 멕시코 전통 음식 타코가 은석 씨만의 스타일로 바뀐다네요. 알고 계시는 그 타코 안에 그 다진 고기 볶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 고기 대신에 호두랑 버섯을 블렌드 그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볶으면 고기랑 똑같은 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씀 안 드리고 아마 먹어보라고 하면은 고기인 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걸로 속을 넣어서 타코를 만드는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싱싱한 채소에 버섯과 호두로 만든 속 재료를 채워 넣으면 호두 타코 완성. 아침까지 나무에 탐스럽게 열려있던 호두가 점심 식탁에 오르니 이보다 더 건강할 순 없겠죠. 은석 씨는 내 주변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하는 일은 내가 발생시키는 탄소량을 줄일 수 있는 건강한 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늘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는 테라스. 이게 호두 타코라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맛있게 드셔보세요. 네. 이게 흘릴 수 있으니까 잘 잡고. 그나저나 호두 타코의 그 맛이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은석 씨가 직원 2명과 호두 타코를 먹는다. 과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경 쓴 직원. 그 호두의 기름 때문에 이렇게 좀 뭉쳐지는 거예요. 그때 빻았을 때 뭐라 해야 되나? 갈렸을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뭉치는 느낌이 고기 같아요. 하나도 안 같아요. 김민정 강사. 고기 맛이 나는데요? 고기 안 섞었어요? 고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인터뷰. 제가 이 음식을 해서 먹는 이유가 이제 기후미식이라는 걸 한번 먹어보자 그런 개념으로 음식을 해서 먹는 건데요. 기후미식이라는 거는 내가 먹는 음식이 그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나에게서부터 얼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왔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라든지 되게 먼 외국에서 온 식재료들은 그 식재료들이 나한테 오기까지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서 오잖아요. 그런 걸 줄여보고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는 내가 뭐 기를 수 있는 채소나 이런 것들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랑 가까운 내 근거리에서 생산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게 기후미식이거든요. 서울특별시. 파란 트럭이 주택가 옆 공원에 멈춰 선다. 오늘은 잠시 숲을 떠나 도시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조성한 도심 속 생태정원 오픈식을 돕기 위해서인데요. 은석 씨는 오늘 이곳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합니다. 청년마을 비읍 대표 김지현. 우리가 지금 다들 우려하고 있는 뭐 생태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 더 크게 보면 기후위기의 문제들이 우리 생각에는 작은 실천일 수 있지만 이런 도시의 공간들이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은 정말 우리 서울 전체 아니면 다른 나머지 대도시 전체가 바뀌어서 우리나라가 기후위기에 맞서고 자급자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 시발점이 농촌도 있지만 저는 도시에서 더 많이 확장을 해야지 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꼭 일부러 내어준 공간에서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작은 공간부터 바꿔 나간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안에서도 자연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곳들이 많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올바른 농업과 건강한 미래를 고민하는 일. 같은 뜻을 가진 이웃들을 만나는 활동은 그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앞으로 그가 나아가야 할 삶의 가치이자 방향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알아보는 거지? 퍼머컬처에서 퍼머컬처, 자연순환을 원칙으로 하는 농업. 대중성이 있으려면은 좀 재미있고 세련되고 트렌드하게 풀어내야 되는 게 꼭 필요한데 그거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고 아무래도 캠핑장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이 가치 있는 일을 알릴 수 있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먹구름이 모이더니 이내 가을비가 계절을 재촉합니다. 은석 씨는 비옷을 단단히 갖춰 입고 이웃 국화농장에 왔는데요. 맑은 날 대신 빗속에서 국화 화분을 옮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 꽃 심으면 좋거든요. 물 따로 안 줘도 되고. 그래서 오늘 비 온다 그래가지고 국화 지금 옮겨서 갖다 심으려고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비가 오는 날엔 비가 오는 대로 할 일이 있는 법이죠. 귀촌 10년의 내공으로 때에 맞춰서 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꽃을 캐고 심는 부지런한 몸놀림 속에서도 결코 소란스럽지 않은 시간. 은석 씨는 그렇게 자연과 더불어 자신만의 시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은석 씨가 울타리 옆에 국화를 심는다.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생태계, 숲 생태계를 위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태계 안에 들어와서 그 자연의 일부가 돼보는 그런 경험을 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사람의 중심인 공간, 도시나 이런 공간은 사람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잖아요. 근데 저희 여기는 산속에 있는 공간이니까 이 공간만큼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포함된 전체 생태계, 자연을 위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석 씨가 사람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농업과 연계된 문화활동을 고민하는 그는 올 가을 작은 축제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정직하게 기른 농산물과 먹거리, 재활용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인데요. 농업과 환경을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니은 대표 최민희. 할아버지들이 하는 것, 그리고 환경에 대한 것들은 뭔가 환경운동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서 조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이끌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지나가면서 보이는 작은 것들도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작은 계기가 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제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하는 게 또 있습니다. 노란 풀밭이 초록빛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다. 볕단을 부지런히 옮기고 쌓아서 미로를 만드는 작업인데요. 어릴 적 은석 씨가 그랬던 것처럼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상상을 하면 즐겁습니다. 그날 밤 모닥불을 피워놓고 동료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5명의 남녀가 둘러앉아 있다. 이제 저희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건강 관리를 또 잘했으면 좋겠고, 특히 또 뭐 동훈이는 요즘에 어깨가 안 좋다고 해서 뭐 걱정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제 어깨도 빨리 낫고 건강 관리 잘 하면서 앞으로 또 재밌게 같이 오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주영.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안 다치는 거. 안 다치고 함께 끝까지 가고 싶게. 늘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다치지 말고, 그리고 건강하게 다들 때론 친구처럼 화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즐겁게 함께하는 삶, 그것만큼 중요한 일은 또 없겠죠. 살면서 문득문득 멈춰서 돌아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빠르게 휩쓸려가는 시간 속에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사는 건 아닌지 바라보고 살펴봐야 하죠. 어쩌면 이들도 삶의 보석 같은 가치를 찾아 한 박자 쉬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상에서 그런 복잡한 일들이나 좀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을 여기 오셔서는 좀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이제 자연을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숲에서 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많은 것들을 저희가 준비해 놨으니까 여기 오셔서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이 계속 살아가야 할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숲으로 다시 돌아온 지 10년. 은석 씨는 이곳에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탁 트인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과 선선한 바람과 싱그러운 숲의 기운은 조금 느린 걸음으로 걸어야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는 말합니다. 삶을 자연의 속도로 되돌려 놓으면 마음이 충만해지는 그 순간을 찾을 수 있다고. 바로 그 찰나가 온전한 나만의 삶의 속도라고 말이죠.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